학생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8주 차입니다. 8주 차는 원래 중간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학교 측에서 중간고사 기간이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일 경우 시험을 치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수업 일정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지만 강좌를 수강을 하셔야지 출석 인정이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장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가면서 계속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신제품 개발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 확산 이론이 있습니다. 혁신 확산 이론에서 혁신에 관련된 그룹, 혁신을 수용하는, 채택하는 채택자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단계, 그러니까 신제품, 신서비스 개발 단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수명 주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계속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개발에서 도입 사례로 레고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레고 같은 경우는 덴마크의 블럭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레고 그룹이죠. 그래서 창업자는 덴마크의 목수였던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용 왕구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레고가 지금도 계속 발전하는 기업입니다만은 2000년도 초반에 수익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디오 게임 등장에 따라서 아이들이 거의 블럭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비디오 게임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가 이제 남아 여아 구분해서 새로운 제품을 한번 내보자 해서 나온 게 이제 레고 프렌즈라는 개념으로 여아 중심으로 여아를 위한 레고 블럭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매출이 개선이 됐고요. 2019년도에는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리빌드 더 월드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하고 또 비교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마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메가블럭으로 유명한 마텔 같은 경우에 물론 직접적인 경쟁이라고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마텔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 사업 영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 물론 블록 개념으로 보면 레고하고 또 직접적인 경쟁사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매출액 저하를 탈출을 하였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업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전에는 고객 욕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고 그것을 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기업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지 못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레고 프렌즈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를 위한 그런 레고 블럭.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념이 레고 개념, 물론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레고의 그 조립놀이의 원칙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조립 방법의 무한대, 여아와 남아를 위한 놀이, 모든 연령대를 위한 즐거운 놀이, 연중 무휴 놀이, 건전하고 조용한 놀이, 개발력, 창의력, 상상력 증진, 조립 블록이 많을수록 즐거움이 더욱 높아지는 놀이, 모든 고품질의 블록. 뭐 이게 이제 레고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원칙이었는데 여아와 남아를 위한 놀이에서 이제 여아에 더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신제품을 내놨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입 사례로 레고사를 다루었습니다. 신제품을 통해서 매출액 저하 위기를 극복했던 레고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이제 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이유가 뭔가, 기업은 왜 신제품을 개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객 욕구가 바뀌죠, 그죠? 고객이 욕구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기업은 살아남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가 변화된다. 거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시장에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일수록 시장에서 경쟁이 있어서 포화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없다면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도 매년 뭐 2021년형 신모델 이런 걸 띄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제품으로 자극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출 때까지는 동일한 자동차를 계속 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변화, 그러니까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디자인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죠. 과거에 그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T 모델 하나로 1,500만 대를 팔았습니다. 색깔도 검은색 하나였고요. 소비자가 디자인도 뭐 다양한 형태를 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업체였던 포드가 만들어주는 일방적인 T 모델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십 년간 검은색 페인트만 칠해진 T 모델로만 계속적으로 판매를 했죠. 결국 제너럴 모터스에게 많은 시장 부분을 뺏기면서 도산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T 모델만 굴러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소비자들은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제품을 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다각화를 통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제품의 성과가 부진하다면 다른 제품으로 이를 상쇄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도 보시다시피 켈로그 같은 경우는 스페셜 K를 통해서 시리얼바,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드링크 같은
기본적인 제품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한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것보다 다양한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스페셜 K 브랜드가 훨씬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 신제품을 개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유행의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패션 쪽에서는 유행 주기가 돌고 돕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짧은 형태로 제품 주기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뭐 도서 부분도 그래요. 동일한 책만 계속적으로 판매된다면 더 이상 뭐 구매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한번 그 게임에 익숙해져 버리면 더 이상 이제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션이나 의류 상품 같은 경우 매년 한 차례 이상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소비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우리 뭐 옷 같은 경우 유행이 바뀌어서 안 입지, 옷이 떨어졌거나 낡아서 입을 수 없어서 옷을 새롭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역시 신제품 개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제품 매출이 일어나게끔 유행 주기를 패션 산업의 디자이너들 같은 유행을 창출을 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소비를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업 파트너와 관련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조사 내용도 있는데 때때로 이제 공급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제품, 그러니까 카프리선 제조사인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레모네이드 맛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이유는 팔레트의 제품이 비치된 상태 때문에 인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레트 제일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레모네이드는 마지막으로 유통업체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팔레트를 수정해서 그러니까 팔레트의 제품을 쌌는데 그 위치를 바꾼 거예요. 위치를 바꾸고 맛별로 저장하기 위해서 굴뚝 형식의 팔레트를 제공하였고 유통 재고 관리사가 그들이 필요한 맛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카프리선의 레모네이드 판매가 162%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레모네이드 맛도 좀 이제 디자인도 바꿨지만 이제 유통 방법, 배송 방법에 관련된 팔레트에 어떻게 이제 카프리선을 쌌는지 쌓아서 보내는지 보통 지게차로 운반하지 않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 형태로 갈 때 어떻게 배송하는가, 배송 방법에 관련된 관계 개선을 통해서 신제품을 개발했다는 뭐 그런 얘기. 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이 제품을 통해서 제공해야 될 게 가치잖아요, 그죠?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치, 신제품 같은 경우는 새로움으로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껏. 이동통신만 하더라도 초창기에 이제 백색 전화기, 집 전화기에서 요즘은 집 전화기 저도 쓰지를 않습니다만 공중전화, 그 다음에 이제 CT폰, PCS폰, 그 다음에 이제 011 이동통신, 그러니까 1세대 이동통신, 2세대 문자 보내던 3세대, 4세대
지금 이제 5 제너레이션이라서 5G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뭐 스마트폰 이게 과거에 이제 제가 썼던 노트북 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나서 2003년도 구입했던 LG IBM의 싱크패드가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17년 됐어요. 근데 써보면 가장 뭐 기초적인 PPT, 파워포인트 같은 거 사용이 되는데 무게도 무겁고 배터리 시간도 짧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스마트폰 하나만 하더라도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삼성 같은 경우는 갤럭시 S7만 해도 괜찮았는데 8 나오고 9 나오고 10 나오고 그죠? 지금은 S20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도 자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가치를 줌으로써 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물에 대해서 가치를 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가치를 더해줌으로써 고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제품도 중요하지만 가치가 있는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플사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가치였지 않습니까? 그죠? 전화기에 버튼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터치 형식으로 바꿨고, 그죠? 버튼 하나만 남겨놨지 않습니까?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즉 휴대폰에다가 키보드를 달았던 더 편하게 해주려고. 근데 키보드 달았던 블랙베리는 지금 거의 사라진 브랜드가 되어버리고, 혁신을 주도했던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 점유율 1등,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혁신과 그 다음에 가치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혁신의 확산입니다. 여기서 혁신의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업이 혁신을 통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시장 구성원 전체에게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받아들여지는 과정에 관련된 이야기가 혁신의 확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제품이나 혁신적인 제품, 새로운 제품이 출시됐을 때 일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시간이고 세로축은 그 판매되는 또는 이제 도입되는 제품의 수량이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을 다 구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노베이터가 제일 먼저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혁신자입니다. 혁신자가 제일 먼저 구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구입한 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early adopter, 조기 수용자가 그 제품을 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또 일정 기간 지나면 early majority, 그러니까 조기 다수자가 받아들이고, late majority, 후기 다수자, 그 다음에 laggard,
그죠? 최종 수용자까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개봉 영화가 출시가 되면 영화 개봉한 지 1주에서 한 3주 이내에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노베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혁신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사이에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얼리 어댑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다수자 같은 경우는 개봉관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다수자 같은 경우는 개봉이 끝난 다음에 케이블 채널이나 뭐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 없습니다만 비디오 테이프나 CD, DVD 롬으로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수용자 같은 경우는 개봉 영화도 아니고 한 1년 지났다가 뭐 추석 특집으로 공중파 채널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을 때 보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신제품 뭐 펠리세이드가 등장을 했다. 펠리세이드를 구입하는 혁신자층은 진짜 얼마 안 돼요. 그죠? 초창기에 출시하자마자 물론 예약 구매를 할 때 예약 구매자 리스트에 올린 사람은 거의 혁신자일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출시된 지 몇 년 후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수용자,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혁신의 수용 과정입니다. 물론 특정 제품이 모든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다 수용되는 경우는 없어요. 수용될 즈음에 예를 들어서 얼리 메이저리티까지 받아들였는데 새로운 제품이 등장해버리면 후기 다수자나 최종 수용자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을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십시오. 그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시티폰, 뭐 PCS 1세대, 2세대 다 거쳤어요. BB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워낙 그 기술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BB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시티폰은 등장하자마자 PCS에 밀려서 아예 그냥 퇴출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이 산업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면서 그것을 경험해가면서 소비해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지만 중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뭐 BB나 PCS 없이 바로 이동통신으로 들어가서 그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지금 5G까지 바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5G 스마트폰을 제일 먼저 구입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혁신의 확산 과정에서 중간에 경험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댑터입니다. 누가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혁신자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처음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구매자들.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이 제품이 진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제품을 구입하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혁신의 수용 과정을 압축시켜서 단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혁신자부터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종 수용자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1, 2년 만에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신제품 출시 전까지 최종 수용자까지 다 받아들이면 더 이상 뭐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압축을 해야 돼요. 혁신자에서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가 빨리빨리 움직여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조기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혁신을 채택하는 두 번째 집단인데
혁신자들만큼 위험 감수는 하지 않지만 혁신자들이 먼저 사고 나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됩니까? 많이 사고 있네, 괜찮네,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그러니까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 예약 판매할 때 구입한 사람들은 거의 혁신자. 그 다음에 이제 예약 판매 후에 새로운 제품을 이제 출시 이후에 구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기 수용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신모델이 등장하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 출시된 지 1년에서 1년 6개월, 2년이 걸리니까 S10이 나왔습니다. S10 나오고 나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나오니까 S20이 나왔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품 이제 구입하는 소비자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혁신자와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까지만 받아들일 정도만 되면 거의 성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슬라이드에. 제품이 출시된 첫 해에 존은 태블릿 컴퓨터를 원했지만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몰랐다. 그는 더 많은 선택지가 등장하고 낮은 가격의 제품 품질이 개선된 제품이 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 존은 혁신 확산 곡선 그룹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조기 다수자입니다. 조기 수용자도 아니에요. 조기 수용자도 아니고 조기 다수자입니다. 조기 다수자 같은 경우는 구매자의 약 34%가 조기 다수자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제 혁신자와 조기 수용자가 구입하는 것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싸졌을 때 구입하는. 지금 그렇게 S20이 나와도 S10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S20이 나와도 S9을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가격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내용. 티파니는 항상 사만다에게 화장품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그녀는 가장 최신 트렌드를 잘 알고, 누가? 사만다가. 정보가 많은 친구들을 염두에 둔다. 티파니에게 사만다는 혁신 확산 곡선에서 어떤 그룹이다? 어떤 그룹이다? 혁신자 그룹이다. 사만다는 혁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고 신제품 나오면 항상 쓰고 있습니다. 써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자, 다음 설명드릴게요. 데니스와 자넷은 텍사스의 대학에 다니고 있다. 데니스와 자넷에게 이메일 주소를 데니스는 자넷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지만 자넷은 이메일 주소가 없다고 대답을 했다. 자넷은 아마도 혁신 확산 곡선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소비자일 것이다?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최종 수행자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지금 출시가 된 지 약 한 25년,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된 지가 25년이 넘었죠. 한메일넷, 지금 다음넷이 1995년에 한국에서 이제 이메일 서비스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메일넷이 다음넷이 됐죠. 그죠? 자, 그때 당시에 한메일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도입을 했을 때 바로 가입을 해서 이메일을 계정을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그 사람은 혁신자. 그러고 나서 한 달 이내 또는 뭐 한 2달 이내에 했던 사람들은 조기 수용자. 그로부터 2, 3년 이내 조기 다수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까지 후기 다수자. 아직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최종 수용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혁신 수행 주기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채택을 하는 어댑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집단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부분
제품을 구입하거나 사용하는데 빠르죠. 빠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입소문을 내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입소문을 내서 조기 수용자들에게. 조기 수용자가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기 다수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경우 개봉 영화 출시된 지 얼마 되자마자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영화의 스토리라든지 스포일러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평론가 같은 경우는 영화 평론가 같은 경우는 영화 개봉되기 전에 이미 영화를 보잖아요. 그죠? 시사회 같은 데서 보고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평점 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업들이 신제품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제품 소개입니다. 신제품 소개. 자, 혁신의 확산 이론 중에서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개척 제품이죠. 파이오니어 제품. 그러니까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가 출시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파이오니어 개척 제품이 됩니다. 이제 개척 제품이 출시가 되면 경쟁과 고객 선호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개척 제품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그 사진에 있는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터치패드로 되어 있는 폰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애플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노키아가 먼저 출시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했지만 소비자의 이 혁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애플사에서 아이폰 출시를 통해서 혁신을 주도를 했게 됐고, 선도자로서 퍼스트 무브로서 이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개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에게 원조의 느낌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척 제품이 성공할 경우에는 거의 그 브랜드 자산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제품이 출시를 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100%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오니어 개척자 정신으로 신제품을 출시를 했을 때 그 제품이 고객들의 욕구에 부합을 해서 성공을 한다면 엄청난 가치, 그러니까 최초의 가치를, 최초 영역의 법칙에 의한 최초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 실패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 과정을 조금 탄탄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을 시장 조사를 게을리하고 출시를 했는데 실패했던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 뭐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건데, 297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뉴콕을 출시했다가 사과도 하고 상당히 뭐 큰 손실을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 뉴콕을 출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게 뉴콕이 파이오니어 제품은 아니었는데 코카콜라 자체가 이제 파이오니어 제품이라 보면, 코카콜라 입장에서 뉴콕을 출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펩시에서 블라인드 맛 테스트, 그러니까 펩시 챌린지라는 그 프로모션 활동을 했어요. 우리가 상표를 가리고 맛을 한번 보자, 누가 더 맛있는가, 이렇게 도전적인 도발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펩시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펩시보다 더 맛있고 기존의 코카콜라보다 더 맛있는 콜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출시했던 게 이제 뉴콕이었어요. 뉴콕이었는데 1985년 출시하자마자 뭐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오리지널 맛에 대한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상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훼손시켰다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못 이겨서 3개월 뒤에 이제 뉴콕을 철수했던 그런 경우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또 새롭게 또 도입을 했습니다. 맛을 다르게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홈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 같은 경우에 베타맥스를 출시를 했어요. 1975년. 오래전이죠. 그런데 이제 JVC 같은 경우는 VHS 방식의 플레이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맥스와 VHS가 시장에서 싸우다가 기술 표준을 베타맥스가 표준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물론 기술력 자체는 소니의 베타맥스가 레코딩 방식이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표준이 안 돼 가지고 VHS 방식으로 우리가 비디오 플레이어 시장이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었고, 할리 데이비든사의 퍼퓸 향수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 티셔츠 뭐 이 같은 경우 할리의 이미지를 연상을 시킬 수 있지만 향수하고 또 오토바이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갔던 경우도 있었고, 빅 같은 경우에도 언더웨어 속옷을 또 출시했는데 이것도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프리토레이 레모네이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콜게이트사의 치킨 엔트리 같은 경우 냉동식품에 치킨 쪽으로 했는데, 콜게이트의 이미지가 이제 칫솔 치약 브랜드가 워낙 강했죠. 그래서 치약과 냉동식품 연상이 소비자의 식욕을 자극하지 못해서 뭐 실패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오니어 제품을 출시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운 브랜드로 출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298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혁신 확산 곡선이 있습니다. 혁신 확산 곡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100%로 잡았을 때 전체 다가 이제 팔려 나가는 비율로 보면 혁신자 같은 경우는 약 2.5% 정도 수용을 하고, 조기 수용자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13.5% 정도를 받아들이고, 조기 다수자 34, 후기 다수자 34, 최종 수용자 같은 게 16%, 이래서 전체가 100%입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100% 다 팔려 나가는 경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사에 신제품 출시를 해버리면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어떻게 돼요? 확산이 스톱이 되죠. 기생충이라는 영화 뭐 아카데미 감독상도 상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칸느에서도 그죠? 상도 받고 했는데, 기생충 영화 다 본 사람, 대한민국 국민 다 본 건 아니잖아요. 5천만이 다 봤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상 받은 이후에 또 재개봉을 해서 또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최종 수용자까지 다 못 봐요. 그러니까 개봉 영화 아무리 멋진 영화라도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1200, 1300, 1400만 명 정도, 물론 뭐 복수로 본 경우도 있겠죠. 한 명이 한 두 번, 세 번 봐서 이제 집계에 잡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듯이 신제품, 특히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똑같습니다. 혁신자를 통해서 최종 수용자까지 가는 과정을 짧게 해야 돼. 짧게 하지 않으면 경쟁사 제품에 또 뺏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혁신 확산 이론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용, 책은 300페이지입니다. 혁신 확산 이론을 사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어떤 고객들이 제품을 출시하자마자 신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혹은 제품이 언제
채택될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출시하자마자 또는 출시 전에 예약 판매했을 때 구입하는 집단이 약 2.5%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수용자는 한 13.5%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조기 다수자까지 34%.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고객 집단, 예를 들면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종 수용자까지 각각의 고객 집단이 제품을 빠르게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프로모션, 가격 전략, 마케팅 전략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킨들이라는 전자책을 출시를 했죠. 그죠? 처음 출시했을 때 킨들이 $400로 판매했습니다. $400에 판매를 하니까 5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매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킨들 2를 이제 팔았죠. 킨들 2의 초기 가격은 $359였습니다. 자, $359로 줄인 이유는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반센노블, 소니, 애플 같은 경쟁사가 전자책 시장에 진입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300대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시장이 점점 커지고 거의 뭐 2천만 명 정도 구매자가 됐죠. 그래서 애플의 아이패드도 개선되고 아마존은 아이패드 킬러인 킨들 파이어를 $200 이하의 가격으로 전격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획이 성공적으로 됐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킨들 파이어가 시장에 소개된 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600만 대 정도가 팔렸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 이야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혁신자가 수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기 수용자까지 못 갔는데 경쟁사에서 신제품을 내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버리면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는 아예 수용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경쟁사의 신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의 확산 과정을 압축해서 더 당기기 위해서 가격을 $200 이하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거의 후기 다수자까지 다 구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압축을 해서 당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텀을 롱텀이 아니라 숏텀으로 당겨버립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확산 속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기고 밀고 하는 것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가장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혁신을 확산을 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상대적 이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요인. 확산 이론의 영향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확산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가격이 싸든지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존 제품 또는 경쟁 제품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식된다면 확산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적 이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격이 싸든지 아니면 기능이 높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혁신이 빠르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합성입니다. 적합성. 적합성이라는 것은 확산 과정은 국가별 문화 차이를 포함하여 고객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더욱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이용자 같은 경우에 유럽이나 미국의 이용자들과 검색 방법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조사가 됐죠. 그래서 파이어폭스 같은 경우는 중국 버전에 브라우저에서 탭을 닫을 때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계산기나 그림 수정을 위해서 툴바에
버튼을 클릭한다든지 같은 마우스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 방법을 파이어폭스, 그러니까 우리 웹브라우저 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지만 파이어폭스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파이어폭스와 대조적으로 아이패드의 적합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적합성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것들도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가능성. 그러니까 누가 관찰하겠습니까? 혁신자를 조기 수용자가, 조기 수용자를 조기 다수자가, 조기 다수자를 후기 다수자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때 제품의 편익이나 사용은 타인에게 쉽게 전달되고, 이는 제품의 확산을 더욱 강화시킨다. 즉,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친구를 보거나 TV에서 해당 제품을 봤거나 아이패드 출시와 관련된 기사를 미디어에서 본 고객들은 아이패드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 갤럭시 S20 S20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TV 광고를 통해서 S20의 장점을, 특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나도 S20으로 한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 혁신 확산 과정에서 어댑터, 채택자들을 압축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물론 뭐 수십 년까지 갈 수는 없죠. 과거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혁신 수용 과정이 후기 최종 수용자까지 한 뭐 5년, 6년 이래 가야 되지만, 지금은 거의 뭐 1년 6개월 안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 거의 1년 6개월 안에 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팔 때까지 다 팔고 또 업데이트 시키고,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통해서 기존 소비자들을 새로운 제품 구매로 유도를 해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도 S9 플러스 전에 이제 갤럭시 7, S7을 사용을 했거든요. S7 사용하는데 뭐 문제 없었어요. 문제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화 거는데 문제 없죠. 그렇지만 다른 기능들이 조금 늦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기능이 없다 보니까 구입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향 요인 네 번째가 복잡성과 시용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는 제품들은 시용을 시도해보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시도하기 어려운 제품들은 어려운 제품들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채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S9도 출시됐을 때 여기나 이런 데서 이제 S9이 얼마나 혁신적인 제품이냐.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죠? 벌써 몇 년 전이 됐습니다. S9, 갤럭시 S9이 그러니까 출시 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약 구매를 했고, 울산 같은 경우는 KTX 역사라든지 시내 중심가에서 S9을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S9의 기능, 뭐 슈퍼 슬로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도우미가 알려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혁신이 빨리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혁신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 과정입니다. 302페이지 그림 10.4가 있죠. 자, 신제품의 개발 단계. 제일 먼저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아이디어 발굴에서 실행 가능한 신제품 아이디어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내부적으로 R&D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기업이나 기관과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술을 라이센스 하거나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경쟁자의 신제품을 뜯어본다든지
구입해서 통째로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발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컨셉트 테스트, 제품의 컨셉을 테스트합니다. 일부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테스팅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컨셉트 테스트입니다. 자, 컨셉트 테스트 이후에는 이제 시제품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제품 개발 과정이죠. 뭐 수많은 음료업계의 수많은 제품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제품이 출시를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스낵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이유도 있는데 일단 제품 개발을 합니다. 제품 개발 이후에는 시장 조사를 하겠죠. 그죠? 즉 소수의 시장을 대상으로 실제 제품을 테스팅해보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품을 출시합니다. 실제 제품을 상용화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제품의 성과의 분석과 적절한 수정을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제품은 이런 6단계 과정을 거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니버터칩이라는 게 한때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죠? 혜태제과에서 출시한 감자칩이었습니다. 2014년 후반기부터 2015년 사이에 벌써 한 5년 지났네요. 그죠? SNS 등지의 입소문을 통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자, 허니버터칩.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그 혜태제과와 일본 제과업체인 가루비가 합작해서 설립한 혜태가루비에서 출시한 신제품이었습니다. 즉 한국의 감자칩 시장에서 오리온과 농심에 밀려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혜태제과가 내놓은 새로운 형태의 감자칩이 허니버터칩이었습니다. 허니버터칩의 개발에 참고가 된 제품은 이미 2012년도에 일본의 가루비사에서 출시가 됐어요. 이것은 이제 버터와 꿀을 가미한 이 감자칩 같은 경우 일본 시장에서 별다른 인기를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시장에 이미 출시가 됐던 제품을 이제 합작을 하다 보니까 혜태제과에서 한국에다가 이제 버터와 꿀을 가미한 감자칩을 출시를 합니다. 자, 2014년도에 출시를 함과 동시에 물량이 부족해서 암시장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죠?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11월 18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103억 원, 850만 개의 제품 판매를 달성을 했고, 이 결과 혜태제과의 모회사였던 크라운제과의 주가가 52%나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허니버터칩의 인기에 더불어 허니버터칩을 다른 상품과 묶어서 판매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이트 진로에서 뉴 하이트 같은 경우에 허니버터칩을 정정하는 행사를 펼쳐서 허니버터칩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행사가 진행되는 매장에서 매출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허니버터칩이 그 당시에 인기를 얻었던 가장 큰 원인이 감자칩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달콤하고 짭짤한 맛, 감자칩. 그러니까 감자칩 같은 게 좀 짭짤했잖아요. 근데 이제 달콤한 감자칩, 달콤하다는 개념을 더 붙였죠. 그죠? 그래서
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짜는 걸 빼고 달콤하고 고소한 것으로 이제 바꿨죠. 바꾸고 SNS를 비롯한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혁신의 확산 과정을 엄청나게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급량을 통제하여 희소성을 만들었죠. 그죠? 품절 사태를 만들고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사도록 만들고 그리고 사전조사와 연구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한 등이 허니 버터칩의 성공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혁신의 확산 과정을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으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니 버터칩의 열풍에 편성하여 과자류 외에도 허니 버터 팩, 쥐치포, 허니 버터 폰 케이스 등 이런 이름을 사용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니 버터칩 같은 경우도 혁신의 확산 과정에 마케팅의 전략적 역할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놨겠죠. 그죠? 아이디어 발굴. 그러니까 가루비 제품에서 실패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아마 먹혀들 것이다. 한번 해보자. 2012년도에 가루비 제품 꿀과 버터를 섞었던 그 감자칩을 해보자 해서 테스팅을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시장 조사하고 제품 출시하고 성과 평가하고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신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경쟁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신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안 팔려요. 아직까지 테라칸만 팔고 있다. 팔리겠습니까? 테라칸, 산타페 이런 식으로 신제품. 넥소 같은 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2018년도 개발됐어요. 넥소가. 지금 모델이. 근데 2년 동안 지금 넥소가 그 판매도 정체되어 있고 신제품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소 충전에 이제 어려움인데 넥소 같은 경우 세계적인 그 수소차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혁신을 더 확산시켜서 지금은 거의 넥소는 혁신 수용자, 혁신자들 외에는 거의 구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넥소 제품이 혁신자가 아니라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까지 수용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현대 자동차 그룹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겠고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아이디어 발굴 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그 원천은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기업 내부 R&D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D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 303페이지입니다. 라이센싱, 그러니까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이센스를 통해서 받아야 되겠죠. 기술을 라이센스해서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원천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의 제품을 보고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아이디어 원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만도 위니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죠. 만도 위니어, 만도 그룹입니다. 위니어 그룹이에요. 그 만도 위니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에어컨, 그 다음 위니어 같은 경우 에어컨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제 냉매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만도 위니어가 자동차용 에어컨 말고는 성장의 한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내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및 시장 영역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라. 이랬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죠, 그죠? 여러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도위니아에 근무하던 김모 과장이 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분이 이제 지방 그 공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서울 본사로 전보 발령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가족들 같이 살았죠.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독주택에 살다 보니까 겨울 동안에 김장김치를 담아가지고 땅 파고 김장독을 묻고 이렇게 겨울 동안 이제 김치를 섭취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C 섭취를 하고 이렇게 김치를 겨울 동안 한겨울 동안 이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김 과장이 서울로 이사를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푸념을 해요. 서울 생활이 참 좋긴 좋은데 겨울을 지내보니까 김장독을 묻을 수가 없다. 그러면 불평을 털어놔요. 왜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 김치칸만 만들어서 김장김치도 보관 못하고 김치 조금만 보관하고 이렇게 김치 냄새 ጨ리도록 만드느냐.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김장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김 과장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베란다 꽃게인이라서 뚫어서 김장독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파트 5층인데 뚫으면 바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장독을 묻을 공간이 없는 거야, 아파트에서. 자, 거기서 이거다 하고 김 과장이 이제 회사에 가서 아이디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만듭시다. 냉장고 김치칸이 아니라 김치 전용 냉장고를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도위니아 가지고 있던 이 냉매 기술, 공조 기술 이걸 활용을 해서 출시를 한 게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김치 냉장고에서 만도위니아의 딤체입니다. 딤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판매 루트가 없고 하다 보니까 제품 출시 후에 직원들한테 거의 강매를 했어요. 강매를 하고 그 써본 이제 직원들이 또 입소문을 내다 보니까 만도위니아에 근무하는 남편을 둔 주부들이 그 딤체의 영업사원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장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가전제품 만든 회사가 아닌 만도위니아가 딤체 하나로 거의 엄청난 시장 점유율, 김치 냉장고 부문에서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갖고 그 뒤에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김치 전용 냉장고를 만드는 이런 아이러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제품을 개발할 때. 만도위니아 같은 경우는 딤체로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 내부 R&D 같은 경우는 높은 개발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로 기술 집약적인 제품 원천에서 내부 R&D, 획기적인 제품 원천을 가지고 R&D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뭐 IBM 같은 경우 가능하죠,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 협의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함께 하죠.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 참여한 모든 기업이 혜택을 공유하고 제약산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어떻게 됩니까? 제약산업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WHO까지도 함께 나서서 이렇게 신제품, 신약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센싱 같은 경우는 기업은 연구 중심의 기업으로부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해서 라이센싱을 받는 경우도 있고, 대학 같은 경우는 산학연이잖아요. 산업과 학계와 연구개발 합쳐서 또 아이디어를 또 내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블랙베리입니다. 키보드가 다 달려있죠. 그죠?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키보드, 자판을 깔았던 블랙베리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정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함께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뭐 제품의 특징, 뭐 포장지 바꾸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징어 땅콩 70년대 나왔어요. 그죠? 그 당시에 혁신적인 제품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땅콩. 오징어를 갈아서 안에 땅콩을 넣어가지고 만든 아직까지 그 원조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오징어 땅콩. 오리온 초코파이. 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혁신적인 제품인데 아직까지 출시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거 만들기 힘들었겠습니까? 뭐 이런 것 한번 보실 수 있겠고 아웃소싱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경쟁사 제품 리버스 엔지니어링 제품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우리가 보면 초창기에 현대자동차가 많이 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세계 유명 명차 같은 거 통째로 구입해서 다 뜯어봅니다. 엔진부터 뭐 시스템, 브레이크, 조향장치 이런 거 다 했던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미투 또는 카피캣 제품도 가능하죠. 모방 제품. 모방 제품 같은 경우는 과자류, 스낵류나 또는 음료 쪽에서는 미투 제품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유 탄산음료, 밀키스, 암바사, 크리미 거의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맥콜 출시했을 때 보리텐, 보리보리 따라 나왔죠. 그러니까 개발해가지고 출시에 성공하니까 따라들은 이게 이제 미투 제품입니다. 카피캣 같은 경우 비슷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도 또 할 수도 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신제품이잖아요. 밀키스 같은 경우 우유탄산으로 컨셉을 바꿨거든요. 보리탄산에서 우유탄산, 우유탄산에서 미과즙 음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물론 뭐 비타 500 같은 경우도 비타민C 500mg 뭐 이런 것도 비타 500 이후에 뭐 비타 1000 뭐부터 시작해서 비타 파워 뭐 당등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미투 제품이 있었습니다만은 광동제약의 비타 500 같은 경우 다 물리쳤죠. 그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파이오니어 제품이 성공을 할 경우에는 원조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미투 제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의 의견, 고객의 아이디어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만도위니아의 김모 과장의 부인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 고객입니다. 기존의 가전제품 회사에서는 삼성, LG, 대우에서는 냉장고에 김치칸을 만들어서 김장김치를 넣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소비자들은 김치 전용 독이 필요하다. 이런 욕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죠. 그죠? 그래서 신제품의 85%는 고객의 의견으로부터 시작된다. 사용자들에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 현재 제품을 수정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객 의견을 반영하는. 그러니까 고객 의견을 계속적으로 피드하고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정들은 아이디어 발굴에서는 이렇게 고객 의견까지가 이루어졌고요. 고객 의견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굴을 한다면 아이디어가 이제 뭐가 되냐면 컨셉트가 돼요. 컨셉트로 개발되는데 컨셉트는 제품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컨셉트입니다. 고객의 반응은 신제품 개발 과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 트리거는 시장 조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트 테스팅.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이 제품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를 미리 조사해 보는 것이 컨셉트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 무게 25파운드, 시간당 15마일 속도, 한 번 충전하면 12마일 달릴 수 있다. 재충전을 위해서 2시간이 필요하다. 쉽게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럴 경우에 가격이 얼만데 이게 과연 팔릴 것인가? 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컨셉트 테스트입니다. 컨셉트 테스트 없이 바로 제품 개발할 경우에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크죠. 그죠? 자, 그래서 컨셉트 테스팅을 거쳐서 신제품을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자, 컨셉트 테스트가 끝나면, 그러니까 컨셉트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지만은 컨셉트 테스트 과정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고, 그걸 통과하면 이제 제품 개발 과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시제품 알파 테스팅, 베타 테스팅까지 해서 제품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시제품은 뭐 신제품의 주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목각으로 만들어 경과하지 못하고 간략한 형태로 구현한 초기 제품,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알파 테스팅, 기업은 제품이 설계대로 구현되는지, 제품의 의도대로 욕구를 충족시켜지는지 밝혀지는 시험, 이게 이제 알파 테스트. 벤앤제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도 알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약회사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알파 테스팅을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죠? 동물 실험. 자, 베타 테스팅 같은 경우는 제품의 기능, 성능, 잠재적 문제, 특별히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 시제품을 실험하기 위해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베타 테스팅. 자, 베타 테스팅까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출시를 위한 단계로 시판전 테스트, 시험 시장 조사,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시판전은 뭡니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게 시판전입니다. 그러니까 시판전 테스트에서도 또 문제가 되면 또 폐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죠? 시험 시장 조사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 한번 제품을 한번 내보는 겁니다. 팔아보니까 반응을 한번 보는 거. 그래서 뭐 고객 노출, 조사, 결정 과정, 소규모 제품을 출시해서 시판전 테스트에 비해서 높은 비용이 듭니다. 시장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판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팔기 전에 하는 거고, 시험 시장 조사 같은 경우 제품을 팔기는 파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전국으로 다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세종시 같은 한 지역에만 신제품을 한번 출시를 해보는 거예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표본 도시다고 보면 거기에 먼저 한번 출시를 해봅니다. 출시를 한다는 것은 제품을 이미 팔 제품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판전 테스트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죠. 그죠?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팔릴 것인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시장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시장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팔기 전. 자, 시장 조사는 이제 기업이 제품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 조사가 유행될 필요가 있는지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해보고 뭐 등등이 있어요. 그죠? 이게 마켓 리서치입니다. 자, 마켓 리서치까지 끝나면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켈로그 드링킹 크런치 포터블 시리얼 같은 경우는 시리얼 안쪽에는 컵 안쪽에는 시리얼, 바깥쪽 컵에는 우유가 들어있는 이렇게 드링킹 크런치 포터블 시리얼 이런 것도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으로. 그 다음에 미닛메이드 같은 경우는 주스 8온스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스테롤 1g을 포함하고 있는 신제품. 그러니까 심장에 좋은, 심장 질환에 좋은 스테롤이 포함되어 있는 미닛메이드.
주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쿠아프레시 같은 경우는 치약 뚜껑에 치실이 포함되어 있는 아쿠아프레시 플러스 앤캡 투스페이스트 뭐 이런 것들도 뭐 제품을 출시를 했답니다. 이렇게. 자,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출시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로모션 활동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전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또 유통 전략까지 이걸 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피 전략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뭐 이 개념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촉진, 가격, 유통까지도 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혁신의 확산, 수용 과정을 압축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물량을 조절하고 함으로써 기다리도록 만들고 그 이제 뭐 스낵유 같은 경우는 장수하는 제품들은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지금은 좀 시들해졌죠, 그죠? 허니버터칩이 좀 시들해졌지만 만년 3위였던 혜태제과의 감자칩을 거의 판매량 1위로 한번 등극을 시켰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믹스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 가격 전략, 유통, 촉진, 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10장, 11장까지 제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 12에서 이제 가격 전략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치 획득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넘어가서 유통 전략.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면 이제 IMC에 관련된 촉진,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뭐 자세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시간에 굳이 신제품 마케팅 믹스에 관련된 가격 유통 촉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제품 출시 어떻게 출시합니까? 신제품 출시. 앞서 이야기했죠, 그죠? 제품 출시입니다. 출시할 준비를 하고 앞서 얘기했던 그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 발굴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까지 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고 난 다음에 뭐 기술적 부분의 만족, 고객의 수용도 그러니까 혁신자, 조기 수용자, 조기 다수자, 후기 다수자, 최종 수용자까지 고객의 수용 정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기업의 재무적 부분의 만족도, 매출 성과, 수익성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제품 수명 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수업 들으시고 중간고사 잘 보시고 9주차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